어쩐지. 또 이거 풀어봐야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좀 깔끔하게 좀 급하게 풀려고 했더니 아니. 자, 그럼 봅시다. 이제 정식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지. 급하게 막 하려 했더니 아니었고. 자, 어디에? 16페이지. 여기가 A점이고, B점이고, 자, 여기, 물체가 여기 놓여 있을 때, 여기가 EL이 되는 거고, 거리가. 그리고, 물체가 여기 A점에 놓여 있을 때하고, 그 다음에, 물체가 여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여기에 있을 때하고, 이 물체의 질량은 스몰 m이고요. 그리고 이 전체 막대의 무게는 라지 m이 되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요 거리는 y가 되는 거고, 여기 요 거리는 x가 되는 거고, 그래서 x하고 y 구해라. 뭐 이런 얘기고요. 됐나? 그 다음에, 자, 떠받치는 힘의 크기. A하고 B가 여기 이렇게 떠받치는 힘이 있대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직항력이라고 해요. 수직항력. 이 힘을 수직항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직항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안 나오고 그냥 여기 좀 무식하게 그냥 너무 좀 폭력적으로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직항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얘를 책상을 지금 누르고 있어. 나는 지금 열심히 누르고 있단 말이야. 아니면 가만히 내가 그냥 팔만 얹어놓고 있어도 내 팔은 뭐를 받아? 중력을 받잖아. 그리고 아래로 힘을 받아. 근데 내가 지금 안 내려가고 있네? 왜 안 내려가지? 얘가 받치고 있으니까. 얘가 받치는 힘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힘의 평형이 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이 책상이 지금 받치고 있는 힘, 그게 수직항력인 거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얘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원자들이 내가 벽을 치면, 그지? 작용반작용 배웠지? 그럼 벽도 나를 민단 말이야. 그게 뭐냐? 원자들이 눌렀다가 반발력으로 튕겨나와. 그게 나를 다시 미는 거야. 똑같이 내가 얘 있으면 얘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나를 밀어 올리고 있다고. 그게 수직항력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떠받치는 힘이라고 하는 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막대를 A 지점과 B 지점 두 군데서 얘를 받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두 군데에 지금 수직항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 자, 그랬을 때, 자, 위치가 A로부터 떨어진 거리죠. 여기가 0입니다. 여기가. 그치? 자, 그래서 위치가 0일 때, 그 다음에 X만큼 떨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 흰색에 있을 때, 여기 연두색에 있을 때를 따지자는 거야. X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때, 자, A점과 B점에서 작용하는 떠받치는 힘은, 이때는 4분의 3 mg가 되는 거고, 이때는 여기는 20분의 9 mg가 되는 거고, 여기는 10분의 7 mg가 되는 거고, 여기는 2분의 1 mg가 되는 거고. 됐나요? 이렇게 돼 있대요. 그리고 뭐 다른 얘기는 없네. 자, 그러면 자, 일단 뭐를 이뤄야 되겠니?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지. 힘의 평형이 만족돼야 될 거고, 지금 이 상태에서 정지 상태로 있는 거잖아. 힘의 평형이 있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돌림 힘의 평형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힘의 평형이 있지? 자, 요때를 한번 볼까요? 이때, 자, 힘의 평형은, 그럼 A하고 B가 얘를 밀어 올리는, 그지? 힘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있겠지. 그죠? 그러면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은 이 두 개니까, 그지?
4분의 3 mg하고 20분의 9 mg가 있을 건데, 그지? 이건 위로 향하는 힘이지? 근데 아래로 향하는 힘도 있다는 얘기잖아. 아래로 향하는 힘은 이 막대가 누르는 힘이 있을 거고, 또 있지? 그 위에 물체도 있잖아. 저 물체가 누르는 힘, 물체 무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mg하고 스몰 mg 이렇게 있겠죠. 여기까지 됐어? 왜 뒤에 g 붙이는지 알지? 라지 m 스몰 m은 질량이고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중력 가속도 g를 곱한 거지. 이게 어때야 된다는 거야? 이게 같아야 된다는 거죠. 됐나? 그럼 계산하면, 그지? 여기서 g 이거 다 지워버리고, 그지? 지금 우리가 뭐 구하려고 하는 거면 스몰 m 구하려고 하는 거야, 스몰 m. 그죠? 그렇잖아, 지금. 얘 스몰 m 정리할 수 있겠지. 그죠? 그럼 여기 얘가 얼마니? 20분의 4, 5, 15. 그럼 이 계산하면 20분의 얼마? 24? m 이렇게 되나? 다 지워버렸으니까. 그죠? 그럼 얘는 m이니까, 그지? 맞냐? 20분의 20m 플러스 스몰 m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얘가 얼마 돼야 돼? 20분의 4m이라는 거잖아. 다시 하면 5분의 1m이 되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를 구한 거야? 스몰 m은 5분의 1 라지 m이구나. 이걸 구한 거야, 지금. 됐어요? 그래서 되고. 자, 그 다음에 돌림힘을 한번 봅시다. 돌림힘은, 자, 우리가 회전축을 찾아야 되는데, 돌림힘 할 때는 회전축을 찾아야 돼. 근데 회전축은,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을 수도 있고, 여기를 회전축은 잡기 나름이지. 그런데, 문제를 편하게 풀려면, A나 B 둘 중에 하나를 회전축으로 잡는 게 좋아요. 왜?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았다 치자. 여기 이 지점을. 그럼 여기가 회전축이면, 자,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은 따질 필요가 없죠. 회전축 위에 있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내가 문을 여는데 내가 얘 문을 이렇게 열 건데 여기다 힘을 주니까 문이 열리. 내가 여기다 막 힘을 줘. 문이 열리니? 회전축상에 있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나 여기에다가 회전축을 두면 거기에 있는 힘은 계산을 안 해도 되잖아. 계산이 간단해지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회전축은 힘이 작용하는 지점들 중에 하나에 두면 돼요. 가능하면 힘이 많이 쏠리는 데다 두는 게 좋겠지. 그럼 계산할 게 그만큼 없어지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A점을 회전축으로 합시다. A점을. 자, 그래서 자, 보면 돌림힘의 평형을 볼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돌림힘의 평형, 아까 힘의 평형은 요 위에 거 한 개만 갖고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목적은 뭐야? 스몰 m 구하려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치? 근데 돌림힘의 평형은 두 군데를 다 해봐야 돼. 뭐, 물체가 여기 A점 위에 있을 때, 여기와 여기 X만큼 떨어진 요 지점에 있을 때 두 군데를 다 한번 따져봅시다. 맞지? 자, 그러면, 그치? 자, 물체가 저 A점 위에 있을 때, 자, 하얀색만 보면 돼, 하얀색만.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작용하니? 얘가 요렇게 가려는 거와, 여기 B에 작용하는 힘이 있죠? 얘가 요렇게 가는 힘, 요 두 가지 돌림 힘이 있겠네. 됐나요? 자, 그러면, 자, FM에 의한 거, 그러면 mg 힘 곱하기 거리니까 아까 이거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여기 무게중심이 여기 있으면 무게중심까지 거리를 알아야겠지. 그게 회전팔의 길이가 될 거니까.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전체 길이가 얼마? 막대의
전체 길이는 20L 플러스 Y이고, 그죠? 그럼 무게중심은 그거의 가운데 있을 테니까, 나누기 2 하면, 얼마? 10L 플러스 0.5Y가 되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리가 Y가 되는 거니까, 요 A점부터 무게중심까지의 거리는 Y를 빼야겠지? 그죠? 그래서 10L 플러스 0.5Y에서 Y를 빼면 10L 마이너스 0.5Y가 된다는 거야. 이게 어디부터? A점부터 여기부터 무게중심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 플러스 0.5Y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 마이너스 10L 마이너스 0.5Y가 된다는 거고. 됐어? 그러면, 자, 막대의 무게, 이게 힘이죠? 곱하기 떨어진 거리, 10L 마이너스 0.5Y. 그지? 이게 지금 어느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는 힘이에요. 됐나?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는 힘. 그죠? B가 떠받치는 힘. 아까 어디 있어? 이건 20분의 9 mg.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얼마? 2L이죠? 곱하기 2L. 20L. 2L, 20L, 20L이구나. 20L. 그지? 요렇게. 하면 이 둘이 어때야 돼? 이게 같아야 된다는 거야.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 계산을 해보면, 그지? 여기는 곱하면 이거 없어지네? 뭐 얼마? 9 mg L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10 mg L 마이너스 0.5 y mg 이렇게 들어갈 거고. 양쪽에 mg 다 지워버리면. 그지? 그러면 10L 마이너스 0.5Y는 9L 나오니까. 그죠? 이 0.5Y가 얼마 돼야 돼? 이게 L 돼야겠네. 따라서 Y는 얼마? 2L 나오겠네. 됐나? 그래서 Y는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X 남았지? 이제 X 하려면 이제 여기 요걸 해봐야겠지. 그럼 얘가 여기 있을 때도 평형인 거잖아. X만큼 떨어져 있을 때도. 그지? 그러면, 자. 기본적인 건 똑같은데, 여기에 이제 힘이 하나 더 생기는 거지. 얘도 여기만큼 X만큼 떨어져서 얘도 이쪽으로, 그죠? 돌림 힘이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 아까는 요 물체가 요 회전축의 연장선의 회전축상에 있으니까 얘는 계산을 안 했지만, 요렇게 떨어져 나오면 이제 얘도 계산해줘야죠. 그럼 얘가 여기서 돌림 힘이 얼마니? 얘 mg 곱하기 x만큼 떨어져 있는 거니까 x, 그죠? 얘 시계 방향이지? 그럼 얘랑 합쳐야죠. 그지? 그러면 자, 얘가 요렇게 해서 요게 저 막대의 돌림 힘이었단 말이야. 근데 y가 우리가 지금 2L이라는 걸 구했으니까 여기 계산하면 L 나오겠지? 그죠? 그러면 얼마 나오니? 9L이네? 그럼 9L mg 나오겠네? 그지? 그리고, 그지? 9L mg에다가, 아니구나. 9L mg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저 물체 때문에 생기는 거. 근데, 스몰 m이 5분의 1 라지 m이라며. 그럼 얘 물체 때문에 생기는 게 mgx였는데 요 스몰 m 대신에
5분의 1 라지 m을 둘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다 플러스 5분의 1, 그 다음에 L이 아니고, M, G, X. 이렇게 계산한 거하고, 그지?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여기.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여기. B가. 근데 이번에 이걸로 계산해야 돼. X만큼 떨어졌을 때 얘기하는 거니까. 아까, 어디 갔어? 여기 계산할 때는 얘 이걸로 계산했잖아. 저 물체가 A 위에 있을 때 계산할 때는 이걸로 계산했는데, 이제 X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그때는 이걸로 계산해야 돼. 자료를 따로 줬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는, 얼마? 2분의 1 mg 곱하기 얼마? 20L 이렇게 계산해야지. 됐어요? 그럼 얘랑 갖다 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겠지.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여기? 10Lmg 이렇게 나오죠. 얘가 9Lmg고 10Lmg니까 얘가 얼마 나와야 돼? 1Lmg 나와야겠네. 됐어? 그러면 자. (5분의 1) mgx는 1l mg 지우면 그지? 그럼 x는 얼마가 나와야 돼? 5l 나와야 되나? 그죠? 그래서 x는 5l 나오는 거야. 그럼 아까 y는 2l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봐봐. 여기 계산이 되게 뭐 복잡하고 이런 게 막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뭐 심지어 제곱도 없어. 루트도 없고. 삼각함수 더더욱 안 나오고 여기. 아직 뭐 2학년 때 배운다니까. 그지? 덧셈, 덧셈, 뺄셈, 뭐 곱셈 이런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 이 상황을. 그래서 여기가 뭐 다른 학원이 됐건 학교에서건 여기 들었겠지. 뭐 물리 뭐 과학은 기본적으로 특히 물리는 계산 못해서 물리 못한다는 건 순뻥이야. 그런 게 어딨어. 뭐 어떤 계산이 나온다고 도대체. 이거 뭐 미적을 쓰자는 것도 아니고. 그지? 계산이 느리고 빠른 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지? 근데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돼. 덧셈 뺄셈 초등학교 동생한테 시켜도 하잖아 이거는. 근데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는지 모르는 거지. 어떤 순서로 어떤 순간에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그 어떤 공식을 어떤 순서대로 써야 되는지는 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 문제가 지금 어떤 상황이다. 뭐 그림으로, 그래프로, 말로 설명을 쭉 해놨어. 근데 그 말을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아, 이게 지금 뭐 구하라는 건지. 지금 이게, 자,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 아, 여기 A에서 요 무게중심까지 떨어진 거리 그냥 알려주면 되지. 이걸 돌려 얘기하고 있잖아. 말을 막 비비 꼬아서. 그림을 막 꼬아서.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거를. 근데 그거는, 물론, 한 번에 딱 보고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어. 직관이 되게 좋아서 막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애들은, 100명이 한두 명이야. 나머지는 연습해야지. 틀리더라도 계속 그런 걸 봐야 돼. 내가 새로운 동네 가서 그 동네 길을 하나도 몰라. 처음에 막 헤매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도 계속, 가다가 일루절로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대충 눈에 익잖아, 길이. 그러면 대충, 내가 저쪽 가보진 않았어도, 저기 대충 이쪽으로 돌아가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겠네. 이쪽으로 돌아가면 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겠네. 라는 게 대충 눈에 그려지는 것처럼 계속 틀리더라도 계속 봐야 돼. 문제를. 그러니까 물리는 문제 풀 때 틀리는 거 겁내면 안 돼. 틀려도 상관없어. 알았지? 대신에 문제를
자주 봐야 돼. 그림이 됐건 그래프가 됐건 말로 나오는 게 됐건. 그래야 나중에 생판 처음 보는 문제를 보더라도 아, 이거 대충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풀면 되겠구나라는 게 보인다고. 근데 그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 사람마다 차이가 좀 있지만 시간이 좀 걸려. 그걸 못 버티면 이제 물리가 어려워지고 포기하는 거야. 알지? 근데 그 순간은 반드시 와. 그게 눈에 보이는 순간은. 알지? 어릴 때 우리 동네, 바보 형도 자기 집은 잘 찾아가더라. 잘 돌아다니니까. 동네 계속 다니니까. 대충 어딘지 간단 말이야. 알지? 계속 하다 보면 눈에 보여. 지치면 안 돼.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알지? 그거 딱 들어오면 그다음부터는 쉬워. 알죠? 그래서, 문제 좀 많이 읽어보고 틀리는 거 겁내지 말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알았죠? 자, 진짜 마무리.